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09년 46회 3번 문항인데요.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니까 요런 경우는 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추상적이죠. 그림이 없고, 그리고 또 전범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3개의 지문밖에 없긴 하지만 전범위에 대해서 그 개념적인 부분의 OX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을 먼저 보면은, 기억번에서는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같은지 틀린지 이렇게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운동량은 당연히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 이게 이제 떠오를 거고요. 그럼 이제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얘를 플랑크 상수가 들어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광자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력 뭐 이런 거를 떠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요거 에너지의 단위니까 기본 단위 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장은 이제 길이니까 길이의 단위 기본 단위 뭐 미터로 들어가고, 빛의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이것도 속력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그러니까 즉 플랑크 상수라는 거의 이제 단위는 그러면은 줄 곱하기 초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줄이라는 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과 에너지에서 즉 1의 정의가 힘과 변위의 곱이 될 건데 그죠. 1의 단위가 이제 줄이 되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될 거고, 또 뉴턴이라는 게 또 알짜 힘의 우리 또 기본적인 정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이라면은 여기를 이제 각운동량을 물어봤는데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서 각운동량과 관계된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즉 그 내용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그죠. 그 중에서 양자 조건 내용 중에서 요게 있죠. 궤도의 길이와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하고의 관계. 근데 추천은 제가 강의 때 어떻게 드렸었냐면, 이게 사실 정리하게 되면 각운동량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거랑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물질파 파장이기 때문에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MRV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운동량에 대한 표현이다. 그럼 2파이분의 양자수 n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각운동량 여기 등장했죠. 얘는 어차피 양자수라는 수고 2파이, 파이도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플랑크 상수라는 아이와 그죠? 각운동량이라는 아이는 단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OX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약간 부연해가지고 요거 이제 뭐 단위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의 기본적인 뜻은 mr 제곱의 합이니까 그죠? 그럼 질량 킬로그램 미터 제곱 그죠? 곱하기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라디안 퍼 세컨드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라디안이라는 아이 있죠. 요거는 단위는 아닙니다. 이거는 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똑같은 단위가 초분의 1이에요. 그냥 라디안 자체는 물리량으로서 단위를 의미를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건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보시게 되면 저항과 인덕터라는 건 코일 얘기하는 거죠.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 여기에 직류 전원을 연결을 했다. 자, 그래서 인덕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전류의 위상을 바꿀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류를 연결을 했었으면, 직류 말고 교류 전원을 연결을 했었으면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인덕터 값 자체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 전압의 위상하고 내지는 전체 전류의 위상하고, 그죠? 요 이제 그냥 표현을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교류 연결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R, 우리 위상 보는 방법이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전압도 따질 거고 전류도 따질 거고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죠. 임피던스도 따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전류의 위상은 저항 쪽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제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인덕터 쪽을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바뀌게 되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전압을 합성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전류 위상은 아래 걸린 전압하고 똑같을 거고요. 그럼 합성된 전압이 요게 이제 전원 장치의 전압,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L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VL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V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될 수도 있고, V 자체가 전류하고의 관계에서 위상 차이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류에 연결을 했잖아요. 직류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때 살짝 떠오르면은 좋은 게 뭐냐면, 요 코일 자체에 저항 비슷한 효과.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저항 비슷한 효과가 전자기유 현상이 맥시멈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전자기유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항 비슷한 효과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인덕터 값을 뭐 조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스위치를 닫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코일에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또 없애기 위해서 전류의 위상을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교류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직류 전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기억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균질한 구형 물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중심을 지나지 않는 다른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랑 비교할 수 있냐? 즉 항상 장냐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맞는 게 될 건데, 여기는 왜 그러는 거죠? 즉 강체역학에서 평행축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를 문장으로 만들었네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쓰이지? 글씨 생략하고, 평행축 정리라는 게
질량 중심의 모멘트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축이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보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 보정되는 부분값, 요 값이요. 요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죠. MD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질량이 마이너스일 수 없고 또 뒤에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질량 중심의 모멘트에 대해서 항상 뭔가가 보태질 거기 때문에 그럼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닌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질량 중심 모멘트에 비해서는 무조건 더 큰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 OX 지문 한번 보시면 1번. 물체가 외부에 하는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는 일은 일 자체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칼라이죠. 즉 1을 구성하는 요소인 힘과 변이는 각각이 이 두 개는 벡터이지만 얘네가 스칼라곱, 즉 내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1은 스칼라,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면 이상기체의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같으면 자, 내부 에너지하고 엔트로피가 처음과 마지막 상태에서 같냐? 요거는 어느 쪽을 질문을 한 거냐면 연력학 내용 중에서 특히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란 아이는 상태 함수죠.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상태가 같다면 그러면 상태 함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지 상태의 전하는 전기장을 형성을 하지만 운동 상태의 전하는 전기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럴 리가요.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하에 의해서 전하가 공간에 나타내는 물리적 현상 내지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질량 자체가 중력장을 공기중이란다. 중력장을 공간에 형성을 하는 것처럼 전하가 공간에 존재하면 전하 주변에는 무조건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움직인다고 전기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전하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주로 많이 그 생각하고 출제하고 하는 게 자기장인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자기파의 속력은 전기장과 자기장 진동 주기와 진근 주기가 작을수록 큰가? 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뭔가 진동 주기, 주기하고 이제 관계된 거 주기의 역수가 또 진동수이기도 할 거니까. 그럼 뭐 주기라는 게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진동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그러면은 요 전자기파란 아이의 속력이 커질 거냐 뭐 이런 걸 질문을 한 건데 약간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왜냐면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파동의 전파 속력은 누가 결정을 하죠? 매질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동의 속력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특히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진공 중에서는 파장과 관계없이 모두 다 빛의 속력은 C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매질이 속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도 틀린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